자, 69페이지입니다. 자, 7번에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합입니다. 자,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이제 경매의 경우에 경합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1번은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거기에 저당권 실행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장을 봤을 때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순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하겠죠. 전세권자 1번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다는 거는 돈 받고 나갈 거란 뜻이거든요.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하겠지만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1번 전세권자가 있고, 자, 전세권자 있고, 1번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제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후순위에 저당권자.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이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에다가 갑이 돈 안 갚으니까 경매를 청구했다. 자, 이렇게 경매 청구를 했을 때 일단 전세권자가 1번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하고 전세 계약을 했었고 그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겠죠. 자,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대항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경매가 되고 낙찰이 됐을 때, 경락을 누군가가 받으셨을 때, 이 경락인 정상대로 해가지고도 을은 계속해서 전세권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간 다 끝나면 저 경락인으로부터 전세금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아니면 전세권자가 경매 싫으니까, 이 집 살기 싫으니까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당을 요구한다는 거는 내가 1번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받고 나가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면 이 경우는 을이 갖고 있던 전세권이 소멸. 한다고요?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소멸하지 않고요. 대항력 유지시키면. 다른 선택, 배당 요구하는 선택을 한다면 전세권이 결국에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당권자 있고, 두 번째로 전세권자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에 저당권자 또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소유자 갑인 상태에서 자, 1번에 누가 있고요? 저당권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세권자가 1번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2순위 전세권자죠. 근데 후순위에 저당권자 또 있죠. 근데 뭐 후순위 저당권자야 뭐 있으나 없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1번 권리자가 누군지가 중요해지는데, 목적물 경매가 됐을 때 1번이 저당이면 이 저당은 말소의 기준이 됩니다. 말소의 기준. 그리고 경매가 되면은 이 권리들은 싹 다 없어지게 되죠. 1번 저당권 역시 경매가 됐기 때문에 소멸이 되고, 그럼 그 밑에 있는 권리들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전세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얘도 없어지죠. 순서대로 배당받고 이제 다 떠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세권자한테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저 배당받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한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는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는 전세권자가 몇 번일 때? 1번일 때, 1순위일 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2번 단락에서 둘째 줄에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누가 경매 신청했든 경매가 되면 이 전세권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럼 1번 전세가 없어졌으니까 2번 저당권도 싹 다 소유. 배당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라서 배당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내려갑니다. 일부 전세를 들어갔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방 한 칸 전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는 거죠. 근데 전부를 전세 들어갔어요? 일부를 전세 들어갔어요? 일부를. 그럼 이렇게 일부 방 한 칸. 방 한 칸에 전세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갑의 집에 전세권자로 들어왔는데 지금 전세권자가 전부를 이 전세로 빌린 게 아니라 이 방 한 칸을 전세로 빌린 거죠. 그래서 무슨 전세라고요? 일부 전세라는 거죠. 이때 일부 전세권자가 갑이 전세금 안 주니까 경매를 청구하는데 이 전세권 효력이 지금 현재 일부에만 미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집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겠다.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죠. 전부에 관한 경매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전세라고 해도 만약에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었고 다른 권리자에 의해서 이 집이 경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경매가 되고 배당받을 때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번이고 병이 2번이면은 일부 전세권자라고 해도 매각대금 전부를 놓고서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는 거,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세에서는 이거 두 개밖에 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전부 경매 청구는 할 수가 없고 우선 변제는 대금 전부에 대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 달러 같은 경우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라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일부만 전세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때 이 건물 전체를 놓고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자, 2번입니다. 일부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건물 전체를 놓고서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9번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지게 되는 의무들인데요. 자, 첫 번째 전세권자 의무는 수선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죠. 보일러 수리 해달라고 한다. 전세권자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단락은 전세권자가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전세권자는 이 유지 수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뭐는 청구할 수 있다고요? 유익비는 청구 가능하지만 필요비를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세권자는 밑에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전세권자가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건 의무 위반이에요. 만약에 목적물이 주거 용도라고 한다면 들어가서 주거를 하셔야죠. 근데 창고로 썼다? 그럼 용도대로 안 쓴 거잖아요. 의무 위반. 그러면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민법 제305조에서 지상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305조 법정지상권인데 이거 형태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형태는 우리가 이전까지 봤었던 법정지상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있고요. 토지 건물을 갑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해서 토지 소유권 넘겼어요. 이러면은 건물주 갑이 지상권자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내용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토지를 을한테 갑이 팔아버렸던 거예요. 이 경우도
전세권자 있더라도 틀은 달라지지 않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찢어지게 되니까 지상권 성립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상권 취득하는 사람은 갑이겠어요? 병이겠어요? 누가 지상권 취득하죠? 참고로 지상권은 건물주가 취득하는 거예요. 누가 취득한다고요? 건물주가 취득한다고요. 그럼 문장 보세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고 그 이후에 대지 소유권에 특별 승계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 소유권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면 얘가 토지를 넘겨받은 자인 거죠.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그렇게 봐준다는 거죠. 갑이 바로 전세권 설정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전세권 설정자 갑하고 전세권자 병 중에서 누가 지상권 취득하게 된다는 말이죠. 누가? 갑이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 여기서 지금 이 둘째 줄 중간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를 만약에 전세권자에 대하여라고 나왔다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17회하고 35회 때 출제됐었죠. 그때 출제되는 포인트가 똑같았어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출제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305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가 지상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설정자가 지상권자가 된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11번 내려갑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세권을 담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보 잡을 수 있죠. 어디에는 저당권 설정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전 시간에. 그렇죠, 지역권에는.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 설정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는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 있죠. 그 전세권을 을의 전세권을 병이 저당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병은 지금 을의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전세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세권이 끝나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 존속기간이다 만료가 되면. 그럼 이제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 자체에다가는 이 저당권 실행을 펼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을은 전세기간이 만료됐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뭐를 돌려받죠? 전세금을 받죠.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을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전세금에 대한 반환 채권을 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이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전세권에다간 실행을 못하니까 전세금 채권 이거를 압류해야 되는 거죠. 전세금을 병이 빼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저당권 파트에서 물상대위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변형된 형태에다가 효력을 주장하겠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토지전세입니다. 자, 토지전세만 따로 떼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토지에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최단 존속기간 토지전세에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건물 전세였다면은 최단 존속기간이 1년이 있었죠. 토지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토지 전세는 최장기 제한은 있죠. 몇 년 제한 걸리죠? 최장기?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갱신할 때도 10년을 넘길 수는 없다. 자, 3번입니다. 토지 전세권 처음 설정했을 때 존속기간 제한이 있냐는 거죠. 그죠? 존속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단기는 없지만 뭐는 있다? 최장기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간 제한이 있는 거 없는 거? 기간 제한이 있는 거죠. 기간 제한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죠. 최단기 제한이 있고 최장기 제한이 있죠. 근데 최단기 제한은 없지만 최장기 제한은 있으니까 기간 제한은 있는 거죠. 어쨌든. 자, 4번입니다. 토지 전세를 하는데 존속 기간을 아예 약정하지 않으셨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간 없는 전세가 돼요. 그냥 기간이 없는 전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양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이제 끝내자고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토지 전세권자도 토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지상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 둘째 토지 임차인도 할 수 있고 게다가 누구도 할 수 있고 토지 전세권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 있는 요 세 사람, 우리 시험범에 나오는 요 세 사람 전부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사례 갑니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해 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타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축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땅이 지금 자기 땅이라고요? 남의 땅이라고요? 남의 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 토지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을이 지금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최소 지상권이 있어야죠. 그게 꼭 지상권 아니어도 되죠. 토지 임차권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토지 사용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때 이 병의 전세권의 그 효력은 타인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게끔 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 이 지상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왜냐면 전세권은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을이 전세금 안 주면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병이 경매를 청구하는데 당연히 건물에다가 경매 청구하겠죠. 이렇게 건물에다가. 그럼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겠죠. 낙찰받는 사람 건물만 낙찰받아요? 지상권도 낙찰받아요? 지상권도 같이 낙찰받죠. 그럼 결국 전세권 효력은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에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상권이 되었든 토지 임차권이 되었든 바로 그 종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자, 2번 단락. 타인 토지에 지상권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이때 그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전세권 효력이 을의 지상권에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을이 자기 마음대로 나 지상권 없앨래. 이 지상권을 없애야지. 소멸시켜야지. 소멸시키기. 이게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이 멋대로 지상권을 없애버리면 저 건물 철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자도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상권 그거 냅둬라 그 말이죠. 자, 3번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해서 지상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지금 지상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료를 체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체하면 쫓겨나죠? 2년이죠. 지료 2년치를 연체하게 되면은 2년치 연체했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 갑이 지상권에 대해서 소멸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이렇게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은 을의 지상권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상권 없어졌으니까 건물주 을 입장에서는 토지 사용권이 없는데 건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갑이 이 건물 뭐 하라 그래요? 철거하라 그러죠. 갑이 철거 청구해요. 철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거를 하려고 포크레인 다 몰고 왔죠. 근데 거기 건물에 누가 있어요? 건물 누가 있죠 지금 건물에? 병이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퇴거 청구. 갑이 여기서 퇴거 청구했을 때 병이 이 퇴거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냐? 병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안 된다. 그럼 전세권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나가셔야 돼요. 아니 근데 전세권자 나가면 어디로 가요? 불쌍하잖아요. 갑이 더 불쌍합니다. 그죠? 갑은 2년치 연체 때문에 지상권 없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병의 권리를 보호한답시고 갑의 소유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료 체납으로 지상권이 소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때 전세권자는 이 토지 소유자의 거기에 대한 이 퇴거 청구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다는 징후입니다. 자, 그럼 14번 내려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을이 갑 동의 안 받고 병한테다가 전세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은 병이 전세권자로 바뀌었잖아요. 맞나요? 그럼 갑은 이제 전세금 을한테다가 줘야 돼요? 병한테다가 줘야 돼요? 병한테다가 주라는 거예요. 2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 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맞아요. 건물이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사용권자가 하는 거다, 건물 사용권자가 하는 거다. 토지 사용권자가 하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라는 거죠. 근데 을은 건물 사용권자라서 토지 사용권자라서 건물 사용권자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해요. 무슨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비교적 최근에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자,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길 수 있어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기간 만료가 되면은 전세권자 을 입장에서는 이제 갑을 상대로 해서 전세금 돌려달라고, 전세금을 돌려줘라는 반환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채권을 이제 확정적으로 가지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 설정 계약을 할 때 내가 전세금 3억 넣어놨던 거 그거 갑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 확정된 채권 있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다가 넘겨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기간이 존속 중이에요.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을 때 채권을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해서 두 번째, 기간이 만료가 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전세권 존속 중이라고. 전세권이 존속 중이다. 그럼 아직까지 이 을 같은 경우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갑한테 전세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확정적으로 양도하겠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채권을 넘기려면은 기간 만료되고 나서 넘기는 거지. 아직 너 기간 남아있잖아. 남아있으니까 그때는 채권 넘기는 거? 아니, 그거 안 된다고. 그런데 세 번째. 아직 전세권이 존속 중이요. 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3개월 남았어요. 3개월만 지나면 곧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을의 전세금 채권이 정확하게 딱 확정되고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게 3개월 후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이 생길 예정입니다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존속 중에 양도시키겠다.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하면은 채권 양도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3개월 후에 채권이 확정되면 조건 성취가 되니까 그때로부터 양도를 시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3번 단락 보시면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럼 만료가 됐으니까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고 딴 사람한테다가 양도시켜야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양도할 수 있다. 자, 근데 4번입니다. 전세권이 만료됐어요. 존속 중이에요. 존속 중입니다. 자, 존속 중이고 이때 장래 전세권이 소멸이 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차 전세금 채권 생길 예정이라는 거죠. 그거를 조건으로 넣는다는 거죠. 조건으로 넣어가지고 양도시키겠다. 그거는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이제 용익물권적 권능도 다 없어진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기수 과정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출제 예상 문제집으로 수업하죠. 그때 예상 문제집 풀 때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에 또 까먹었던 거 설명드려야 되죠. 그때 요걸로 설명드릴 테니까 계속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고 이제 문제집은 저 학원에 있는 저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특강 언제부터 하죠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시 반부터 하겠습니다.